김경수 지사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그 김경수 지사한테 징역 6년 나왔잖아요. 6년 나온 게 참 진짜 무죄일 건데 뭐 징역 6년을 내는 거 그 숫자를 보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 합쳐가지고 6년 이렇게 구형을 했고 선고는 11월 6일 날 나온다고 해요. 왜 이렇게 선고 날짜가 뒤로 미뤄져 있을까요, 일단은? 아니요, 이 정도는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은 보통 6주 이상 미뤄지는 경우가 많이 고민하는 있어요. 척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고민하는 척 하는 것도 하고, 그 변호사 정배는 어떻게 똑똑한 친구가 나와서 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재판의 사실관계를 짚어가요. 근데 보면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게, 아니, 사실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뭔 숫자가 많이 나오고, 뭐 IP 나오고, 컴퓨터 기술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사실관계를 이렇게 쭉 가는데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주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보통 날짜가 늦게 잡히는 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저는 이렇게 뭐 세나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김경수 도지사님은 저는 걱정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다 떠나서요. 김경수 도지사님을 만약에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했으면 총선 전에 내렸을 거예요. 그 재판부가 유죄 판결 못 내리고 나가면서 한 말이 사실관계 확정지어였잖아요. 그렇지. 알박기 했지, 알박기. 그러니까 김경수 도지사님이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관계 확정지어버리고 법리 판단은 다음 재판부에 맡긴다 하고 갔거든요. 근데 현 재판부가 들어와서 사실관계부터 지금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현 재판부가 봤을 때 앞에 재판부의 사실관계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판단한다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볶음밥 먹는 거. 닭갈비집 사장을 부른 게 재판부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나 변호사가 닭갈비집 사장 한번 나와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심지어 방어하는 변호사 측에서도 닭갈비집 사장이 진술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 딱히 안 다투고 있었는데 판사가 사건을 보다가 닭갈비집 사장 한번 불러봅시다 한 거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봤을 때 머릿속에 구성이 안 돼버린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닭갈비 사장 말이 맞다면 사건 구성이 전혀 안 돼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야, 그 닭갈비 사장 한번 불러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거는 거의 완전하게 확증을 줘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판사도 그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면 무죄죠 이거는. 그리고 그 정치인이요 매크로에 대한 개념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잘하고 엑셀을 하고 프로그램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해가요. 근데 제가 본 정치인 중에서 엑셀의 매크로가 뭐 하면 아무도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서 이제 킹크랩 시연 장면을 특검 측의 영상하고 그렇죠. 김경수 지사 변호인 측 입장이 그게 설명이 되던데 예를 들면은 세 개의 아이디가 로그인과 클릭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반복하는 동작. 특검 측과 기본적으로 그 얼개는 똑같았는데 차이점이 있었다고 해요. 한 아이디의 댓글 작업이 끝난 뒤에 로그인 화면만 20여 초 동안 중지된 상태로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이제 이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어떤 상황, 화면은 안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킹크랩 시연이라고 하는 뭐 10몇 분 동안의 시간 동안 김경수 지사가 훌륭하게 여론 조작 잘하고 있구만. 그런 거 인지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수 지사한테 여론 조작을 위해서 킹크랩을 로그인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이렇게 댓글 조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테스트 영상 비슷하게 여론을 조작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로 보여준 게 아니라 킹크랩 인지 아닌지도 인지 못했을 것 같은 김경수 지사가 그 산채에 와 있는 동안에 로그인한 그 기록 하나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유죄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범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경공모,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주장이랄까 발언들이 계속 바뀌어 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 재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재판에 계속해서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이 증언으로서의 신빙성을 잃는 거잖아요. 증언으로서 신빙성도 잃을 뿐만 아니라 1심 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판결문 읽기를 한번 했었는데 1심 재판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럴 수도 있지 판결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판결이에요. 창문이 없는 데서 김경수 지사님을 창문을 통해 봤다는데 그 자리에 창문이 없어. 그랬는데 판결문에 정말로 봤을 수도 있지다요. 창문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그 관대함의 아이콘. 그런 게 판결이라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기 어렵고 사실 이런 이 컴퓨터 막 관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끄럽긴 한데 구글 디벨로퍼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에요. 구글 디벨로퍼 클럽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인데 개발자라고 해주세요. 개발자. 죄송해요. 네. 개발자 클럽에 가입이 돼 있는 사람인데 김경수 도지사님 판결을 쭉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정도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판사가 그걸 이해를 못했을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김경수 도지사님 같이 컴퓨터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IT에 깊은 지식이 없는 김 지사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16분 동안 반복되는 해당 동작을 보여주고 또 이를 김경수 지사가 질문도 없이 지켜보고 훌륭해 라고 동의하는 것이 이해가 가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타임라인도 깨졌잖아요. 닭갈비 때문에. 그러면은 아까 정변 이야기가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는 성창호의 이상한 판결로 법정 구속이 됐지만 실제로 타임라인을 발견한 것은 2심부터예요. 1심에서는 아예 그거 자체를 경황 중에 내밀지를 못했다고 했거든.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것을. 내밀질 못한 게 아니라 내밀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인 측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11월 6일 날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어차피 또 대법원이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김경수 지사가 구형을 보고 약간 빡쳐서 한 말들을 한번 제가 볼게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게 없어. 유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생각해봐요. 유죄 증거가 없어. 확정된 사실이 없단 말이야. 공범이라고 하는 드루킹 쪽의 진술은 계속 바뀌고 타임라인상으로 안 맞고 요거를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간과되고 있잖아 싶어요. 범행의 동기가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던 문재인 후보를 굳이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법정에서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그 당시 선거운동은 포털 같은 데 가서 댓글 다는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SNS를 통해서 기사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또는 이런 걸 똑같은 만든 웹자보 같은 걸 퍼뜨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이었지 무슨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댓글 하는 그 선거운동은 민주당 캠프에서는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건데 지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범행 동의가 없는 사건. 굳이 압도적으로 그 당시 2위, 3위 달리고 있던 홍준표, 안철수가 20%였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되는 이 상황에서 굳이 여론 조작의 범죄를 하면서까지 이걸 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드루킹 같은 놈들이 엮어가지고 김경수가 나한테 시켜가지고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 킹크랩 시험 보면서 브라보! 했다. 김경수 성향을 모르는 사람들밖에 저는 그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로 이거를 혐의를 줘버리면요. 대한민국이 긴장해야 될 상황 허벌나게 많을 겁니다. 아니 댓글을 다른 걸 동의했다는 걸로 컴퓨터들 장애 업무 네이버나 다음이 장애를 입었다는 건데 네이버나 다음이 선거운동하는 기구도 아니고 여론을 만드는 기구는 더더욱 아니거든요. 여론을 확인하는 기구일 수는 있어도 업무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댓글 달았다고 거기에다가 3년 6개월을 선고한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지. 네. 아니 그 네이버 업무 방해로 실형 산 사람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거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 6개월을 때려버린 그 구형을 하는 것도 정말 얼토당토 않는 거고 이게 이대로 가면요 댓글 그 알바 600원씩 뭐 500원 600원 그 뜨는 사람들이 다 조사해야죠. 그거 이거 3년 6개월 벌금만 받아도 이거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 아니 기본적으로 선거는 여론조사 기간 다 하잖아요. 홍준표도 자기가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잖아. 안 됐지만 20% 지지율 넘어가고 보수가 살아나냐는 계기를 했는데 굳이 민주당도 여론조사 기간에 비공개하면 다 나오는데 네이버에 댓글 해가지고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요. 전 그리고 킹크랩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기능을 가진 건 줄 알았어요. 진짜 댓글 조작을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시연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음원 순위를 조작하듯이 그 정도로 고도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갖췄구나. 근데 시연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굳이 저걸 보고 맞아요. 예. 저걸 보고 내가 저거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 매크로 기능이고 저도 IT 회사에서 PC를 하잖아요. 그 프리랜서 할 때 가장 뭐냐면 미리 서면으로 이 로직을 다 써줘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한다고 한 다음에 실현은 16분 정도지만 그 앞에 부연산망에 30분이 넘어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이제 제대로 했으면 2시간도 또 모자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인 거죠 다. 이 특검이요.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지사가 그러면 특검 합시다라고 먼저 주장해서 만들어진 특검이에요.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 장관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나 현상에 대해서 사건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 이걸 악의적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 특히나 김경수 지사는 위치상 문재인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이것 때문에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사건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김경수 지사 이 건이 먼저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외쳤던 말이 그거예요. 문재인 후보 캠프가 뭐가 아쉬워서 이걸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여론 조작을 합니까?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드루킹의 말은 계속 바뀌고 있다. 뭐 닭갈비를 식당에서 먹었네, 포장을 했네, 다 바뀌고 있는 상황에 어떤 재판부가 이거를 김경수 유죄내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정변식으로 하면은 특검이 자신이 없으니까 형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단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걸리라는 거지. 하나면 집행유예라도 걸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입증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형량을 세게 때림으로써 아예 법원이 무죄를 못 때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구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판에 끌려다니면 진짜 엄청 힘들 거야. 아니 이게 김경수 도지사님이 도대체 몇 명의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재판을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이거 정말 검토해봐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 그랬지 김경수 도지사님 그랬지 도대체 김경수 도지사님, 이재명 도지사님 1시간은요? 1시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1시간은 이재명 도지사님 같은 1300만 시간이고 김경수 도지사님 같은 한 300만 시간 되죠. 이거를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고 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이렇게 의견을 모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지사 재판이 난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자영업자의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실제로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를 정도인데 정치판에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모 정치인 무슨 팬클럽.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팔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정치 자영업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메시지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사이다처럼 누구를 비판해. 그러면 그게 자기 지지층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드루킹은 어땠습니까? 말하자면 무슨 오사카 총영사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상대방한테 얻게끔 만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번에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2008하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2008에 속해 있는 사람 중에 드루킹 특검의 기소장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드루킹 김동원이 아니고 누군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이득이 커지는 시점에 특정 정치인들 몇 사람을 자신들이 빨아주듯이 뭔가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자영업자고 어떤 이득에 관련 없이 우린 정권 교체해야 돼.
정권 연장해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를 전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자영업자들이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의 아주 모범적인 샘플에 가까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내가 정치적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 운영하면.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정치인들과 술 한잔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4년 넘게 방송한 김민석 의원하고 술 한잔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방송의 출연자일 뿐이에요. 가까워지고 술을 마시게 되면 청탁을 해야 돼. 그 청탁 관계들을 넘어가서 정치인이 나한테 빚을 진 게 있으면은 불법에 가까운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완전히 그어두면서 우리는 언론이라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언론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 등장하는 2008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 정치적 자영업자들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드루킹 계열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자신들은 마치 대단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극혐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민주당이 분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일 미친 소리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신들이 이낙연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낙연 당대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경선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분열 요소로 작용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작용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은 정치적 자영업자들로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확실한 무언가를 갖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나님이 자영업자는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그런 데 들어가고 단톡방에 들어가면 브로커라고 생각해요. 브로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날 따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만들어줄 수 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는 사이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 사기의 피해자는 누가 되면 그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 모든 걸 감내야 되는 거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사심 없이 도와준다는 사람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호의는 돼지고기까지예요. 소고기부터는 사심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명목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저번에 그 2000파들한테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당한 사람들은 알잖아요. 유튜브 안 할 때, 팟캐스트 할 때 얼마나 많이 선동해 먹었는데요. 말하자면 니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이재명 빨려고 문재인 정부를 흔든다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방송 전혀 듣지도 않고 뇌피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그거야. 우리가 박주민 지지했다는 거야. 우리 방송 들으신 분 내가 박주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안 했다고. 심지어 나는 박주민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 싫어하지도 않지만 좋아하지도 않는다. 김부겸 후보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였어요. 이낙연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박주민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낙연 후보는 아주 좋은 후보고 그렇다고 김부겸 후보가 표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것도 민주당 전체판에서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죠. 근데 정치 자영업자들이 그런 선동을 하죠. 새날은 이낙연을 싫어하고 박주민을 지지했고 김부겸은 언급도 안 돼. 그러니까 팩트와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선동을 해서 자신들이 이낙연 대표를 만들었다고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그 이낙연은 어느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론이 만든 거예요. 다스베이다 나가면 다스베이다가 만든 거고 새날 나오면 새날이 만든 겁니까? 우리가 이낙연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 출발점이 정치 자영업자로 출발하다 보니까 특정 정치인의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당대표 만들었어. 근데 당신이 우리 방송에 안 나와? 내가 그 상황의 비하인드를 알아. 이낙연 캠프에서 그 방송 안 나간다고 하니까 당사자인 그 사람이 쌍욕을 했다는 거야. 난 그 얘기를 들었거든, 직접. 그 이낙연 캠프 사람을 직접 들었어. 바로 그런 거야. 영향력을 행사. 내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원칙이 그거란 말이에요. 당내 경선에 가까운 것들을 할 때는 인터뷰 요청을 안 한다고 아예. 우리가 그냥 평가해주거나 하면 말면 되는 거지. 이낙연이 우리 방송에 나오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안 나오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는 이낙연 후보랑 임기 끝날 때까지 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 이재명하고 친하다고 생각하시죠? 안 친해요. 사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이 필요하면 섭외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거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 시대의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방송에 정치인 몇 사람 나온다고 그게 위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방송 지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충고 하나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 방송 자체의 시그니처를 갖고 매력으로 유지를 해나가는 거지 이 방송에 정치인이 나오면 그 방송이 커요? 잠깐 보론할 수는 있겠지. 다스베이다 같은 데 나가가지고 내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하면은 그 방송? 구독자가 늘긴 하죠. 근데 그 후로 안 나가면 안 늘죠. 이유가 뭐야? 매력이 없기 때문이야.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치 자영업자가 되기 위해서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만들지 말고 내가 진짜 깨시민으로서 뭔가 어떻게 하면 정권 연장 등에 도움이 될까?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까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 정치인들하고 친해지는 것이 사회적 위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야. 자기만의 시그니처를 갖고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 그 채널 커요. 언젠가는. 자꾸 정치인들의 그 이름에 기대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버려. 그게 정치 자영업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박수타임이었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을 분들을 위해서. 성공을 하면 되는데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시는 분 뭐냐 유튜브나 행동하시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에 정치인들이 있는 페이스북이나 모임을 다 가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보여요. 나는 그런 건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예전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쌍팔년도에 정치인이 있으면 내가 뇌물을 주고 어떤 거고 어떤 특정한 유튜버를 지원하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청탁을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어떤 큰 유튜버 옆에서 있는데 대놓고 청탁 전화가 와요. 우리 하는데 대학교에다가 우리 그 인사 청탁이나 이제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민주진영에서는 안 통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 일부 저 옛날에 국민의 짐에서 있었는데 우리 정이 안 통하고요. 우리 정에 깨어있는 유튜버나 우리 푸나님이나 다른 거 보면 절대 안 통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에 대한 성의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장시간 했던 이유가 그런 미친놈들 많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 방송 재밌고요. 들을만하고 콘텐츠 있으면 사람들 정치인 안 들어와도 얼마든지 재밌게 들을 수 있는데 이 선거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출연하는 만회를 갖고 벌어진 논란을 보고 내가 느낀 거라니까요. 진짜로 이낙연 후보를 좋아하고 정치적으로 키우고 싶으면 안 부르는 거죠. 왜? 이미 이 사람들은 흑화돼 있어가지고 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이 싫어해. 근데 그 방송에 이낙연을 부르면 이낙연의 오점이 되지 이낙연의 장점이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지지하면 이낙연이 나온 방송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굳이 불러다가 나쁜 사람 이미지 만들 게 아니라 반대로 해야지. 묵묵히 지지를 하는 거지. 그 정치 자영업자의 기본 대표적인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낙연과 인터뷰를 텄다. 우리 방송에 나왔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이 행사하고 어디 가서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국회의원들 보좌관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의도나 그거 안에 어떤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방송에 순수하게 인터뷰 용도로 나가는 건지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건지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 개념 없이 부른다고 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드루킹 같은 사건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게 김경수 지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당시는 지금하고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대선 캠프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각종 쟁는 단체들이 계속 지지선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관계에서 드루킹 같은 사람들이 뭔가 좋은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오라고 하면 다 가는 거야. 경공모라고 하는 회원이 꽤 있는 집단이 있어서 여기서 문재인 후보 지지해준다고 하니 가는 거예요. 그런 차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정치 자영업자들 속지 마세요. 그건 민주 시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아까 진정환님 말씀처럼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친하면 결국 이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인드를 버리시라고요. 순수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양산에 내려가서 사실 때 실제로 거기 가서 바둑 둘 수 있는 사람. 그게 엄청난 이익 아니에요? 와, 그게 이권이에요. 그게 엄청난 이익입니다. 와. 얼마면 넘기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기 기간 내에 뭔가를 청탁해야 되고 자리 얻어야 되고 하는 걸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반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바둑을 배우겠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음. 바둑 한 판 둘 수 있는 그 정도 이권이면 뭘 바치면 되지? 이권이 그걸 이권이라고 생각해? 엄청난 이권이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봉화 내려가셨을 때 그 자체가 봉화로 간 이유가 뭐예요? 서울 중앙에 남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지 않다예요.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내려가셨어.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고 봉화를 갔어. 노무현 대통령이 일정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시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어. 그것도 나중에 논란이 돼가지고 안 했지만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무르익고 있었던 거니까 문 대통령이 양산 내려가셔서 이제 일본 농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내려가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그 전직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무슨 청탁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내려가게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기다릴 수도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권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지 영광인 거죠. 그럼 영광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디서 본 거 있어요. 민주주의에서 지도자가 가장 나중에 할 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살았던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최종적으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하고 그걸 저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할 것 같고요. 저는 열심히 바둑을 배우겠습니다. 정말 그 영광이면 그 정도 영광이면 웬만한 건 다 제가 아마 1단이거든요. 바둑을 좀 둬요. 아마 일단이라고요. 아마추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마추어라고. 이렇게 또 쓰고 들었는데 재미없는 아재 개그, 아재도 아는 사람이 아재 개그 하면 되나? 다 빵빵 터졌어요. 근데 실제로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이 정치하면 잘합니다. 몇 수 앞을 내다봐야 되거든. 경우의 수를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대응해야지를 한 5수 앞에 내다볼 수 있다면 훌륭한 정치인이죠. 그래서 그 국민의 짐이 옛날에 조은현 구단을 영입했나요 그러면? 근데 그게 별로 됐어. 자, 이번에 김경수 지사 때문에 좀 약간 빡이 쳤는데요. 이 사건 특검의 구형 때문에 빡이 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순수한 마음 갖고 꾸준히 진정성 보여주면 정치인이건 방송이건 그거 알아주는 사람들이 결국엔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경수 지사 11월 6일 날 부디 무죄가 나와서 대부분 가수도 무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무죄라는데 야수님 오른손 못 겁니다. 저는 정변님의 왼손 그렇습니다. 반사. 갑자기 야수 벌떡이네. 반사가 쫄러 갔어요. 지금 푸나님한테 갔어. 뭐지? 자, 여러분 재밌는 금요시사 마칠 시간 됐으니까 마칠게요.